플랭크가 코어 운동인 건 맞는데요. 네. 코어 운동이 플랭크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걷는 것도 코어 운동이고요.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안 흔들게 잘 버티면 코어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코어 운동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년 인생 만들기 100년의 아침입니다. 저는 100년의 아침에 처음 찾아온 여도은이라고 하고요.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오랜만에 우리 100년 아침 찾아오는 줄리안입니다. 다시 오랜만에 와서 저 너무 반갑고요. 저는 처음 뵙는 거라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니 100년의 아침 저는 이제 콘텐츠로만 만나보면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정말 제가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걸음에 다가왔습니다. 오늘은요 100년의 아침에 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척추 건강에 대한 오해를 모두 바로 잡아주신 세길병원의 이대영 원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솔직히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의 병이라고 했지만 네. 요즘 20대, 30대 상관없이 다들 맞아요. 좀 등에 대한 생각 많이 그리고 허리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척추가 고다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당연히.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척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데 네네. 지난번 100년의 아침 시간을 통해서 보니까 플랭크 자세 저도 종종 운동을 하는데 이게 코어 운동이 사실 허리 강화에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이게 또 오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걸 들었어요. 플랭크가 코어 운동인 건 맞는데요. 네네. 코어 운동이 플랭크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플랭크는 코어랑 상체를 연결해서 균형을 잡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코어의 역할은 우리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몸을 바로 세우고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어거든요. 네. 근데 플랭크를 하면서 상체에 힘을 주면서 내 체중을 버티면서 내 몸이 안 흔들리게 만들고 게 코어 운동이 맞는데요. 스쿼트도 코어 운동이고 브릿지도 코어 운동입니다. 버티는 거. 예, 네. 근데 걷는 것도 코어에 힘을 잘 주고 하면 코어 운동이고요. 오.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안 흔들게 잘 버티면 코어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것들을 실상생활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코어 운동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면은 어깨를 딱 펴고 허리를 딱 고추 세우고 네. 배에다 힘을 주고 하는 이게 바른 자세긴 한데 이게 사실 너무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틀린 겁니다. 왜요? 뭐가 틀린 거냐면은 뭐가 틀렸죠? 어깨에 먼저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어깨에 힘을 주면 안 돼요? 네,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던 바른 자세부터 잘못했는데 틀렸다. 아, 제가 그러니까 생각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게 보통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 몸의 코어라는 게 이겁니다. 이게 등 쪽에 있는 호흡근과 네. 등 척추뼈에 갖다 있는 저 아주 가는 근육이거든요. 이 코어 근육들은 매우 넓게 있고 약한 근육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에 힘을 충분히 빼고 릴렉스가 되면 저걸 느낄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결국 어깨에 힘을 많이 주면 이 코어를 느끼기가 어려워집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데가 긴장이 돼 있으면은 근데 여러 군데의 긴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프로스포츠 선수 중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 야구 선수 중에 배트를 어마어마한 강한 강도로 휘둘러도 몸이 안 흔들리는 분들, 그건 재능이, 운동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고요. 일반인들한테는 어깨에 힘을 주는 것보다 아랫배에만 힘을 잘 주면은요, 이 근육들이 협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펴집니다. 저절로 자세가 나옵니다. 원래 힘을 빼면은요, 팔은 몸통보다 앞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전 지금 뒤로가 있죠. 예. 근데 저도 모르게 바른 자세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깨부터 이렇게 그쵸, 펴서 어깨부터 이렇게 피죠. 팔이 뒤로 가 있어요. 이게 근데 잘못된 자세였던 아니, 거예요. 근데 몰래 머리랑 몸통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몸의 앞쪽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뒤로 제껴버리면 네. 허리뼈에 모든 힘이 다 가겠죠? 오. 아, 근데 진짜 이건님 지금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얘기만 하면 질문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허리와 코어에 대한 진심 얼마나 계신 네. 원장님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저희가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었던 거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질문 몇 개 하도록 할 건데. 그렇다면 원장님 우리가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계속 해주셨는데 이 코어 근육이 없는 사람의 겉모습은 어떤지가 궁금해요. 평소에 어떤 자세로 있는 사람이 코어 근육이 없는 사람이죠? 보통 코어가 배로 받칠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로 받침. 배로 몸통을 받칠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서 우리 꼬부랑 할머니들 배로 몸통을 받칠 능력이 떨어지셔서 몸이 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있으신 그게 거예요. 허리가 굽는 것도 굽는 거지만 배로 받칠 힘이 없어서 또 구부러지기도 하는. 예, 보통 그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걸 대부분 느끼시는 네.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협착 때문에 허리가 굽어지고 굽어진 상태로 계속 있더니 코어 근육이 접혀요. 아까 원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원통이 접히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그 원통에 힘을 줘서 내 머리랑 팔을 배로 받쳐야 되는데 그 힘이 빠르게 떨어지세요. 그럼 처음엔 협착 때문에 좀 숙여지기 시작했지만 결국 몸에 힘이 많이 떨어지시면 이제 더 숙여지시고 더 못 걷게 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네네. 어르신들 중에서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런 분들 항상 자세가 되게 안 좋고 어딘가 자꾸 기대 있고 싶어 하시고 네. 허리를 딱 세워서 있으시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이제 코어 근육이 없고 그냥 배가 다 그냥 살로만 근데 돼 있어서. 코어 근육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르신 분들도 네. 자세가 꾸부정하신 분들도 많고요. 배가 나왔다고 아주 그러면 몸에 아니다. 배가 나오셨지만 자세가 꼿꼿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체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시간의 문제지 내가 잠깐 바로 하고 잠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고든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요. 환자분들이 제일 착각하시는 게 뻣뻣하게 만들어서 만든 바른 자세는 유지를 오래 못합니다. 그렇죠. 불편해요. 그리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적용도 안 되고요. 내가 잠깐 바른 자세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어는 원래 호흡근이거든요. 그 근육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계속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습관이 코어에 대한 인지가 훌륭해지게 되면은 눈 뜨고 있는 동안 계속 아랫배에 힘을 쥐고 지내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어깨나 이렇게 힘을 주는 습관들은 내가 신경 쓸 때만 이렇게 되지 금세 힘이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따라할 땐 잠깐씩 해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장님 지금 그 협착증에 대해서도 아까도 네. 이제 굉장히 많이 치료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어 근육 없는 사람의 겉모습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들었지만 협착증이 있는 사람 과연 겉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많이 아프다고는 안 하시고요. 네네. 또 꾸부정하게 걷는다. 그러니까 꼭 꼬부랑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네. 원래 똑바로 펴서 걷던 사람이 좀 엉덩이가 나와서 걷는 것처럼 바뀌면은 안 그러셨던 분이 그러면 협착증이 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가능성이 크시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똑바로 펴려면 가슴을 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엉덩이가 꾸부정해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신경도 쓰이고 지적도 많이 받고 우리가 실은 머리 위치로 똑바로 섰다는 인지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럼 엉덩이가 숙여져 있으니까 이거를 가슴을 펴서 제키면 머리는 제 위치에 간 것처럼 느껴지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더 뒤로 떼고 가슴 앞으로 나오고 약간 저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펴야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힘을 안 주면 몸이 숙여지기 때문에 이걸 힘을 줘서 무조건 걷는 게 계속 그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은 그건 협착이랑 관계 있을 가능성이 크시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아까 허리가 숙여지는 거랑 같이 엉덩이가 뒤로 나온 거랑 같이 무릎도 같이 굽혀지게 됩니다. 무릎에 굽혀진다고요? 왜냐하면은 허리를 원래 고관절만 굽히는 게 버티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엉덩이가 숙여진데 무릎을 쫙 펴고 있으면 몸이 앞으로 중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버티는 게 체력 소모가 큽니다. 그게 작은 힘이지만 잠깐 하고 있을 때 일상생활의 자세에는 지속 가능한 걸 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혀서 버티게 됩니다. 협착증이 있으신 할머니들은 걷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은 무릎을 쫙 펴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약간 이렇게 걸으시죠? 야, 그리고 할머니 중에서 약간 이제 항상 다리가 좀 구부러져 있는 네. 채로 걸어가신 사람들 많이 봤던 것 같네요. 네, 그게 허리가 숙여지는 거랑 같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였구나. 역시 가끔씩 우리가 몸에 하나만 봤을 때, 그분이 뭐 무릎 안 좋나 했는데 네. 사실은 다른 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있다는 그 것이. 코어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허리를 굽게 하고 무릎을 굽게 하고 점점 더 퍼지는 거군요. 크게 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아랫배 힘 주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랫배 힘 주면서 계속 있는 게 약간 의식을 하면은 되지만 이거 오래 버티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한 5분 이상 잘 못 버티겠더라고. 딱 잠깐 5분 동안 신경 쓰다가 그다음에
5분 뒤에 또 내가 이러고 있고. 아니 이럴 저는 때가 많거든요. 방송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고든 자세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고 나오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흔히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랫배에 힘을 줬다고 느끼는 거는 네. 이 껍데기에 있는 근육들이 힘이 들어간 걸 느끼는 겁니다. 껍데기. 예, 보통 이 코 근육은 이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근육이거든요. 5분 반 있으면 피로해지는 건 이 근육들이에요. 그럼 코에 힘을 준 게 아닙니다. 네. 실제로 코에 힘을 준 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주변 근육들은 힘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코에만 힘이 들어가 있어야지 내 몸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오히려 거죽인 힘이 완전히 빠져야 되고 배 아랫배지만 아랫배 안쪽 깊숙한 곳에 부드럽게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줄리아님이 본격적으로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랫배 힘을 좀 어떻게 줘야 되는지 뭐 저보다는 줄리아님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저 앵커님 하는 걸 어떨까 생각했는데. 제가 하는 게 낫겠네요? 줄리아님은 크게 도움되시고 랭크님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할게요. 자전거 타는 방법을 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직접 해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느낌을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을 맞추는 느낌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줄리아님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나와서 같이 원장님께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렛츠고! 나가볼까요? 자세가 완벽한데 고칠 거 없어서 어떡하죠? 예. 손날 이렇게 같이 모아보시면 예, 요거를 양쪽 사타구니에 딱 갖다 대보실게요. 양쪽 사타구니. 이날 개 콘서트에서 봤던 것 같은. 이 상태에서 허벅지랑 아랫배 쪽으로 몸을 접는 겁니다. 딱 버텨서 무릎은 조금 구부려도 무릎 돼요? 완전히 피세요. 무릎 완전히 피고. 완전히 펴야지 아랫배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예, 쫙 피시고 팔은 축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힘을 빼시고 예, 어깨까지 다 힘을 빼시고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거 느껴져요. 아랫배 힘이 엄청 들어요.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요. 무릎을 조금만 굽혀도 안 느껴집니다. 느껴지시죠? 이게 코어고요. 이제 자세를 이제 교정을 해보겠습니다. 고관절만 다시 아까 접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피시면 됩니다. 다른 데 힘을 손 아무것도 놓고? 예, 손 놓고 그것만 피시는 거예요. 일어나 보시는 거죠? 그것만 피시는 거예요. 고관절만 피시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생각보다 그것만 피시면 돼요. 그것만 피시면 됐어요. 스탑.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똑바로 쓰신 거예요. 그래요? 예. 굉장히 똑바로 안 쓴 느낌 들어요. 이게 어색하니까. 지금 아랫배랑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간 느낌 드시죠? 네. 꽤 많이 들어. 허벅지랑 예. 그리고 아랫배. 예. 속 깊숙한 근육이죠. 아까 겉에 있는 맞아요. 근육이랑 많이 다르죠? 네. 헬스할 때나 모순 운동할 때 이만큼 여기 아랫배에 힘 들어간 느낌 별로 느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별거 안 하고 있잖아요. 힘 들어가는 거 느껴요. 이게 뭐냐면은 내 머리랑 팔의 무게를 허리뼈랑 앞에 있는 코어 근이랑 나눠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관이 되면은 인지만 향상이 되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서고 하루 종일 이렇게 걷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어입니다. 그럼 허리에 부담이 확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줄리아님이 열심히 한번 배워보셨는데 요거를 꾸준히 해야지 우리가 확실하게 그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조금 있다가는 이제 코어 근육을 좀 단련하는 훈련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직업에 따라서 또 솔직히 그런 허리에 대한 증상 나타나는 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은 솔직히 일하는 방식은 주 앉아서 그렇죠. 하잖아요. 좌식이죠. 이런 사무직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어떻게 좀 앉을 때라거나 아니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팁 같은 것 좀 주실 수 척추에 좀 있을까요? 건강에 도움이 될 척추에 도움 만한 되는 자세라든지. 최소한 내가 컴퓨터 작업하는 동안은 등이 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일하시는 게 제일, 그러니까 등받이를 대고 이렇게. 팔을 내밀고 컴퓨터 작업하시는 건 매우 안 좋은 순간이시고요. 안 닿게. 예, 컴퓨터 작업, 내가 영상을 보거나 자료를 검토할 때는 좀 닿아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쓸 때 이게 등에 닿으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비싼 자 샀는데. 최소한 컴퓨터 작업하실 때 양손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 모니터를 봐야 할 때 등이 닿으면 안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일하셔도 훨씬 좋다. 훨씬 허리 아픈 빈도가 줄어드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왜 이렇게 되냐면은요, 앉는 자세 자체가 잘못되어 계신 거예요. 워낙에 긴장해서 앉기 때문에 맞아요. 껍데기 근육에 힘을 줘서 앉았어요. 그럼 근육이 금방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피곤해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일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싼 등바지를 사시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산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등이 뭘 받쳐. 그러니까 이게 좀 원래 똑바로 앉는 기본적인 훈련이 덜 되어서 그러셔서
원하시면 여행커님 똑바로 앉는 법을 제가 저 한번 좀 보여- 알려주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방송하면서 앉아있을 때 이제 고든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구부렁 하면은 너무 화면에 안 예쁘게 나오니까 꼿꼿이 허리를 세워서 배에 힘을 딱 주고서 앉아있는데 이러고서 30분만 지나도 힘들죠.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 근육이 피로가 생기면 자세 네. 유지가 잘 안 되세요. 거죽 근육의 힘을 좀 그렇습니다 원래. 그리고 어떻게 해야 특히 되죠? 또 저희 삼프로 TV 보신 분들 중에서도 와 이렇게 하면서 또 오락가락 내려가락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맞아, 보시니까 맞아. 이렇게 이렇게 계신 분 맞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들 위한 잠깐 이 좋은 앉은 자세에 네.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초에 앉는 법은 의자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네. 앉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행커님 지금 앉으시고 네, 평소 네. 자세대로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할 때 방송할 평소에는 때. 이렇게 앉죠. 예. 네, 평소에 이렇게 등을 대고. 예. 손을 이렇게 살짝 부딪히시고 사타구니에 손 대시고 고관절을 접는 거에 한 15도 정도만 네. 접으시고 위팔까지 힘을 다 푸셔야 됩니다. 위팔까지. 완전히 푸셨죠? 네.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서 앉으시면 됩니다. 무릎만 천천히. 됐어요. 허리 됐습니다. 펴도 돼요? 허리 피지 말아요? 됐어요. 다 된 거예요. 다 똑바로 다 앉으신 거예요. 지금 완전 똑바로 서요. 아, 진짜요? 예, 저 앞으로- 장원영님처럼 앉은 거예요. 앞으로 이게. 쏠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나는 안 쏠려 있습니다. 이게요? 예. 진짜요? 아니 저는 지금 앞으로 뛰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른 자세라고요? 헉, 어머, 몸에 다른 데 힘 들어간 데가 아무 데도 없죠? 배만 들어가 있어요. 배 지금. 빼고 몸에 다른 데. 네. 그럼 이렇게 앉아있으면 근육의 피로가 안 생기겠죠? 와, 허리 하나도 안 아파요. 허리 하나도 안 아프죠? 아니 근데 이게 바른 자세라는 게 더 신기해요. 지금 카메라에 저의 옆모습이 피디님 곧게 완전 있나요? 녹화예요. 완전 일자입니다. 와, 그럼 진짜 앞으로는 저는 무조건 책상에 앉을 때 요 자세를 연습해서 앉아야겠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이 자세가 이 익숙해집니다. 느낌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원장님이 다 만드신 거라고. 다 제가 만든 거. 사실 다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방송을 하고 오랫동안 허리가 아파도 자세 바로 앉는 법 하면 항상 어깨 펴고 맞아요, 이렇게만 어깨 펴라. 배웠지 허리를 어떻게 구부리고 그다음 배를 얼마나 어느 쪽에 힘을 주는지를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환자분들, 그러니까 네. 연세 드신 분들 재활하는 과정에서 제가 환자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고요. 아.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이 댓글로 또 남겨주신 내용이 있는데 척추에 또 우리가 요가 운동, 뭐 필라테스 이런 운동할 때 되게 많이 구부리고 막 버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척추 건강에 안 좋은 요가 자세도 혹시 있을까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요가 하시는 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네. 드릴게요. 비슷하게 숙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다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분은 제일 많이 숙였지만 허리는 꼿꼿하게 있고 네. 고관절 쪽을. 고관절도 많이 네. 있고 등도 숙여졌죠. 그러니까 네, 이분은 네. 뭐냐면 아랫배만 힘을 주고 다른 데는 다 힘을 뺀 거예요. 어. 그 상태에서 숙이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숙여집니다. 요가의 네, 네.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네. 근데 뻣뻣하게 숙이시면 요가를 어떤 동작을 할 때 뻣뻣하게 요가 동작을 하면은 뻣뻣하다는 것만 자체로 허리 압력이 높아지고요. 껍데기 근육은 허리 압력을 높이거든요. 배에서도. 네. 근데 이게 제 허리가 제일 많이 망가지고요. 네. 그리고 똑같은 동작은 이분은 더 적게 숙이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고관절이 안 움직이고 허리만 숙여버리시죠. 그러네요. 협착이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숙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코어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고관절을 활용하지 않고 몸을 숙이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억지로 자세 잡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허리를 쓰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은 이거 둘 다 아니고요.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원래 요가의 목표는 이건데 보통 이 속의 느낌이나 이런 걸 따라하지 못하고 요가의 동작만 따라한다면은 크게 다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듣기로는 솔직히 이제 요가는 이제 뭐 안전하게 잘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안 했다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욕심내면 그리고 가끔씩 이제 요가 선생님 중에서 잘하시는 분 많겠지만 네. 그 중에서 조금 더 하세요라고 한다거나 그럴 때가 굉장히 위험한 무리하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는 요가 선생님은 회원님들 달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만 안 하셔도 아, 더 됩니다. 과하게 하지 말아라. 그만 보통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아는 피트니스 선생님들은 회원님들 말리는 거가 주로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저분이 되는데 나도 좀 해야겠다라거나 아니면 뭐
어디 유튜브에서 자세 봤는데 나도 이거 하고 싶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몸이 그만큼 안 펴졌기 때문에 네. 안 하시는 게 맞을 수 있겠다. 운동도 똑같겠죠. 헬스 같은 경우도 요새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는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초보한테 웬만하면 이거는 좀 주의하라라거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코어에 대한 인지가 직접 지도를 받지 않으면은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네. 맞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좀 가볍게 달리기를 하면 코어가 저절로 일깨워지거든요. 가벼운 달리기. 가볍게 천천히 달리는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보통 헬스는 다른 트레이닝에 들어가시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웜업도 되면서 전반적인 부상 위험을 낮춰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리기 할 때 좋은 자세도 있을 것 같은데. 42.195를 뛰는 마라토너들은 뛰는 걸 보면 몸이 하나도 안 들리고 팔도 되게 가볍게 뛰죠. 가볍죠. 그게 무겁게 뛰면 허리가 나가고 무릎이 나가서 오래 못 뛰는 겁니다. 되게 가볍고 되게 꼿꼿하지만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42.195를 뛰는 건데 경보 올림픽 대회를 보면은 몸이 엄청 뻣뻣하게 움직이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걷는 걸로 빨리 하려면 몸이 틀리는 걸 잡으려면 억지로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워킹 같은 거보다는 그러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조금씩 천천히라도 달리시는 게 조금 더 몸에 부담이 적지 않을까.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달리기인데 또 너무 막 엄청나게 빠른 천천히. 그런 달리기가 아니라 걷는 속도에 그러나 좀 뛰는 느낌으로. 보통은 제가 실제로 걷는 속도로 달리는 훈련을 시키면 저희 병원에서도 그걸 시킵니다. 그러니까 재활이 잘 걷는 되시는 분은 속도로? 걷는 속도로 달리면서 몸이 안 흔들리는 달리기를 익히고 나서 빠르게 뛰는 거지 몸을 안 흔들리게 하는 걸 익히지 않고 뛰시는 거는 부상 위험이 되게 높고요. 천천히 안 흔들리게 달리는 것부터 연습하면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은 그분들이 다 안전하게 달리기 하시는 분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니 저 되게 놀라웠던 게 제 형 중에서 좀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그때 네. 이사님께서 오히려 달리기를 이제 좀 하시라고 추천시켰고 했더니 좀 좋아졌던 게 있었어요. 네, 오히려 달리기가 좀 코어 운동에서 그리고 적주의 건강도 도움 줄 수도 있다는 생각 좀 하게 됐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천천히 달리기고요. 천천히 달리기. 그리고 아랫배에 부드럽게 힘을 주는 겁니다. 부드럽게 힘주기. 그러니까 부드럽게랑 천천히가 핵심이지 달리기만 듣거나 배에 힘주기만 들으시면 어마어마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 하셨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부드럽게가 제일 어렵죠. 그냥 도대체 부드럽게 해주는 빡 어디예요? 힘주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두 분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두 분 다 제가 느끼게 해드렸잖아요. 저도 설명 못 하겠습니다. 그거 설명하고 싶어서 환자분한테 되게 맨날 노력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게 저절로 들어가요. 아까 알려주셨던 그 자세를 하면은 배에 힘주려고 빡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 잘못 들인 버릇을 고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처음에 러닝을 할 생각이 있으면은 천천히 달리면서 몸을 안 흔들리게 만드시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거리도 욕심을 내시는 게 건강하게 잘 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게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헬스 등록하자마자 빨리 이제 마플 찍고 싶어 하고, 그리고 러닝 크루에 가입하자마자 바로 마라톤에 대회 나가고 싶어 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 욕심 조금 버려야 우리가 오랫동안 네. 건강하게 그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죠? 네, 저 엄청 네. 진짜 앉는 자세 배운 거 처음이에요. 네, 지금 좀 편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 이대영 원장님께서 정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알려주신 오늘 여러 가지 배움을 여러분들이 그냥 방송으로 보시는 것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해보시고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익숙해지셔야 여러분들의 바른 자세 그리고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100년의 아침은 아쉽게도 여기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솔직히 저희가 지금 원장님께서 나가셔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지금 계속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더 알려주기 네, 위해서 맞아요. 지금 시간 오버되는데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덕분에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다음 회차에 또 우리 건강한 습관 기를 수 있는 방송 100년의 아침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그럼요. 불러만 주시면은 네. 나와서 또 열심히 다양한 건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다음에 나올 때 한 1시간짜리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100년의 아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